인사드릴게요. 예, 저는 브랜드 없는 삶을 쓴 작가 고명한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쓴 책 브랜드 없는 삶을, 거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짧게나마 좀 풀어나가 볼 생각인데요. 음, 책에서 보면은, 네, 사실 저희가 브랜드라는 의미를 통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뭐 있는 그런 물건들의 그런 이름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브랜드라는 게 본래의 그런 의미를 넘어선 지는 되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좀 광범위하고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많이 왜곡되고 좀 변질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 많이 왜곡이 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기 어떤 욕망을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좀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매개체로 좀 브랜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라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적 자본, 그런 물건, 그런 거에만 국한이 되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무형의 그런 범주로까지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브랜드의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책에서 좀 다루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왜곡의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브랜드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사람에 대입을 해보면 정체성이라는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그런 고유한 브랜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책에 좀 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급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짧게나마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그런 문장들을 바탕으로 좀 풀어나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브랜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브랜드의 의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상표라는 그런 개념에 훨씬 좀 익숙해져 있죠. 우리가 뭐 사용하고 먹고 입고 뭐 바르고 뭐 그런 모든 어떤 물적 자본들의 이름이라는 그런 의미로 브랜드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브랜드의 의미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 요즘 좀 핫했는데, 그 영포티라는 그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40대, 50대의 그런 요즘 그런 좀 자기 과시에 좀 그런 익숙해 있는 그런 영포티를 좀 희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그림들인데 요즘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어, 좀, 물론, 어떻게 보면 좀 희화하고 좀 풍자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그런 측면의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이 그림이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이 그림이 좀 대변하고 있는 거는, 보면은 자기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보면 여자든 남자든 여기에서 보면은 브랜드로 거의 떡칠을 하고 있잖아요. 휘 감고 있는 거, 뭐 들고 있는 거, 손에 어떤 마시는 거, 뭐 신발 신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브랜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런 본능이나 다름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기 위한 수단이 무조건 다 어떤 외적인 그런 측면에만 치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적인 측면을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그런 심리학자는 그런 성향을 시장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을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화된 그런 측면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을 시장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심리학자 자크 락감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 똑같이 욕망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획일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한다면 몰개성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책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서술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어떤 큰 문제는 시장지향적인 인간의 팽배의 지수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내적 성찰 그리고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은 점차 도외시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시장에만 열중하여 표피만 비대해진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썼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건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을 하건 간에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적 측면인데 그것이 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과시적인 어떤 외적 어떤 그런 측면만 내세우고 거기에만 치중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장을 저는 썼고요. 음, 그러면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러면 현대에서 지금 브랜드라는 게 어떤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런 물적 자본에만 국한이 되어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건보다 사람의 어떤 사람의 능력, 예, 사람의 어떤 뭐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몸,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좀 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 굉장히 팽창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책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으로 제일 많이 꼽고 싶었던 것이 인간관계마저도 좀 브랜드화 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인간관계라는 거를 어떻게 브랜드화 할 수 있나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세요? 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걔 어느 대학 나왔어? 뭐, 걔 무슨, 걔 직업이 뭐야? 무슨 일해? 뭐, 혹은 뭐, 걔 어디 살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 중에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내 친구 중에 뭐 변호사 있는데, 뭐, 어디, 뭐, 서초동에 개업해가지고, 걔 몇 억씩 번대, 뭐, 혹은 내 친구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캘리포니아에 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뭐 전문직 뭐, 어디에서 뭐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 정말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자기 친구가 훌륭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 정말 의도는 자기 친구를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잘난 친구가 나를 친구로 삼을 정도라면 나도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말 밑에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의도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마저도 내 몸에 어떤 걸치는 내가 원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남들에게 어떤 과시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브랜드화가 된 채로 왜곡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적 자본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을 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백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전혀 무시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뭐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것만을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고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중요한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관계를 맺던 간에 어떤 내가 정말 그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그런 소통을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진심과 어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배려나 그런 측면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옷을 입고, 뭐 필요가 안 필요든지 어떤 뭐 트렌드가 있어서 옷을 입거나, 그런데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유행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벗어던지는 그런 옷을 벗는 것처럼 인간관계는 그렇게 성립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적인 그런 측면을 브랜드 자체로 어떤 그렇게 정립을 하거나 그렇게 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책에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고 어떤 문장으로 저는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관계는 내 몸에 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멋있어 보여서 내 몸에 그냥 걸쳤다가 더 이상 내가 보기에 멋져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벗어던지는 그런 개념으로 인간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런 취지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타인과 내가 맺는 관계보다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가 나와 맺는 그런 관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람은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계속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면 자기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책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제가 보기엔 좀 서정적으로 쓴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어, 자기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사실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고, 때로는 사실은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자기 어떤 추한 모습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정확하게 직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런 굉장히 지난한 그런 어떤 여정일 수 있는데, 그런 여정이 사실은 100% 유쾌하지만은 않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라는 과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우리는 고통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고통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결국에는 쉬운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들한테 그것을 어필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거, 그런 것들로만 자꾸 찾아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어떤 고유한 브랜드를 진정으로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고통의 과정을 우리는 견뎌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포티 그 뭐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계속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나의 어떤 개성과 취향을 무시한 채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껴있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는 과대자기가 될 뿐이지, 진짜 자기는 사실은 진짜 고유한 나라는 거는 저기 속에 묻혀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껴있고 있던 거를 하나하나 포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수많은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유한 나라는 브랜드를 스스로 재단하고 창조해 나간다. 예,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정한 브랜드로서의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책에는 어떻게 썼냐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굉장히 은유적으로 썼는데 이렇게 썼거든요. 예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은 다르다. 외적인 미모가 뛰어난 것을 예쁘다고 하지만 아름다움에는 단순히 생김새를 넘어 사람마다 가진 고유한 인품과 분위기까지 포함된다.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예쁨과 아름다움을 논하는 거에 국한할 필요 없이 좀 크게 확장시켜 나가면 어떤 브랜드, 어떤 기업,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파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저 보면은 예쁜 것과 아름다움을 구분하는 기준을 저는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예쁜 거 보면 저는 감탄하고 일단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예쁘다. 그리고 웃게 되죠. 그런데 아름다운 걸 대하면 가슴이 좀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은 웃는 것과 눈물이 나오는 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단순히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거를 봤을 때 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올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분명히 사람 그 안에 사람의 어떤 가슴을 좀 울리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가치관, 예, 그리고 좀 아름다운 스토리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거를 브랜드에 대입을 시켜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저번에 보내주셨던 보니까 도 있던데, 성심당이 지금 뭐 대전의 경제를 움직인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도 성심당 가가지고 줄 엄청 오래 서가지고 빵 겨우 사 먹기도 했었는데, 성심당이 지금의 성심당이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빵이 맛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빵 종류가 많고, 요즘 사실 제과점도 너무 많고 빵 맛있는 데 정말 많잖아요. 성심당 빵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성심당만큼 맛있는 빵집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국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당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단순히 맛있고 그 어떤 외적인 그런 측면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심당이 애초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적인 측면이 우리를 울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처음 시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어떤 가톨릭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스토리와 가치관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좋은 브랜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정말 좋은 브랜드로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브랜드를 칭송하고 그리고 충성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단순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누군가한테 어필하기 좋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물건의 어떤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고유의 개개인의 어떤 진짜 좋은 어떤 개개인의 어떤 고유한 그런 브랜드를 잘 확립하기 위해서도 또 그러한 측면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브랜드 없는 삶이라는 거는 제 책의 어떤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브랜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어떤 물건이든 모든 거는 다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브랜드 없는 삶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는 거,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삶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브랜드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고유한 그런 개개인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저는 브랜드 얻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